저는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북대서양 아북극 지역에서의 식물성 플랑크톤 군집의 비과학적인 변화에 대해서 발표드릴 예정입니다. 제 연구 분야는 기상학회에서 약간 조금 낯설 수 있는 해양의 생지화 과정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오전에 이명규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동아시아나 전 지구의 식물성 플랑크톤의 변동성에 연구를 집중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은 대기 중에 추가적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어찌 보면 기후 변화를 완충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해양의 생물 활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약 30% 정도 이상 30%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생물학적 활동으로 통해서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성 플랑크톤은 어떤 해양 생태계 1차 생산자로서 먹이 사슬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이러한 식물성 플랑크톤은 그들의 생물량뿐만 아니라 그들의 크기, 어떤 셀 사이즈라고 하는 크기들의 변화에 따라서도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카본 업테이크 능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최근 기후 변화에 따라서 표층이 해양이 성층화가 진행이 되고, 표층으로의 뉴트런트의 플럭스가 약화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표면적 대 부피비가 좀 더 큰 소형 식물성 플랑크톤이 좀 더 번성할 수 있는, 좀 더 우세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최근 이런 물리적인 변수들의 비과학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열대 수렴대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시프트가 나타났다가 굉장히 천천히 회복되는 등의 물리적인 변수의 비과학적 반응을 살펴본 연구를 네이처 클라이밋 체인지에 출판한 바 있고, 그리고 또한 피나스에 출판된 2014년 논문에서 이러한 물리적인 변수뿐만 아니라 생지화학적인 변수들은 오히려 좀 더 장기적인 메모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선형적인 반응이 더 오래 나타날 수 있다는 것들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런 GFDL 모형을 이용한 해양 생산성의 비과학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바도 있고요. 저는 그래서 식물성 플랑크톤의 생물량뿐만 아니라 그들의 분집, 커뮤니티의 변화에 지역적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사용한 실험 데이터는 연세대학교 비과학자 연구센터에서 수행한 CSM2 지구 시스템 모형 기반의 에미션 드리븐 총 4개 양상별 결과를 이용을 하였고요. 여기 안에는 생지화학 모델, CSM2의 생지화학 모델인 마블에서는 총 3가지의 다이아톰, 다이아조트로프, 스몰 파이토 플랑크톤으로 구성된 3개의 종류의 식물성 플랑크톤 종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클라이matology 시기 2000년대 시기의 CO2 농도와 비과학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시 초기 상태로 CO2를 증가시켰다가 다시 되돌려서 초기 상태 CO2로 되돌아왔을 때 두 시기 간의 비교를 통해서 어떤 식물성 플랑크톤 군집의 비과학적인 변화를 확인을 했고요. 결과를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클라이matology 시기와 CO2를 다시 낮춘 CO2 다운 시기 간에 두 시기 간에 얼마나 군집 내에서의 종류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는지 전지구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 브레이커티스 디시밀러리티라는 BC 메소드를 이용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BC 메소드는 이렇게 두 가지의 군집이 있을 때 그 군집 내에서 나타나는 여러 종류들이 많이 바뀔수록 BC 인덱스는 1에 가까워지고 적게 바뀌었을수록 BC 인덱스는 0에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전지구적으로 보면 이렇게 숫자가 클수록 덜 시밀러, 레스 시밀러 굉장히 많이 바뀐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전지구적으로 가장 시그널이 뚜렷한 부분이 북대서양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북대서양 지역에서의 표층에 100m까지 접근된 이런 3가지 종류의 식물성 플랑크톤의 시계열 분석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다이아톰 같은 경우 그리고 스몰 파이토 플랑크톤 경우 각기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다이아톰 같은 경우는 CO2를 초기 상태로 되돌렸을 때 굉장히 큰 감소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 반면 스몰 파이토 플랑크톤은 증가한 경향성을 보이고, 다이아조트로프 같은 경우는 다른 두 가지 종류에 비해서는 농도 값은 적지만 이런 오버슈팅하는 특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 아래 그림들을 보시면 X축을 대기 중 CO2 농도로 해서 3가지 종류에 대해 Y축을 생물 컨센트레이션으로 하여서 스캐터로 나타내 보면 다이아톰 같은 경우 스몰 파이톤 같은 경우 뚜렷한 반대되는 비과학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공간적인 패턴 두 시기 간의 차이를 확인해 봤을 때도 이제 다이아톰과 스몰 파이터프랑이 각각 감소,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다이아조트로프 같은 경우는 감소하는 경향성이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식물성 플랑크톤 농도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 먹이 뉴트리언트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뉴트리언트의 변화를 확인해 봤는데요. 먼저 저는 이제 나이트레이트와 실리케이트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만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선행 연구들에서 이제 북대서양 지역에서는 도미넌트하게 실리케이트의 리미테이션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잘 알려져 있고, 그리고 나이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전지구적으로 굉장히 일반적인 어떤 식물성 플랑크톤의 성장을 제한하는 요소로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뉴트리언트를 비교를 했고요.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면 이제 나이트레이트 같은 경우 약 2007, 80년경까지 두 개의 뉴트리언트 모두 감소를 하다가 나이트레이트는 지속적인 감소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간적인 패턴을 마찬가지로 비교를 해봤을 때도 두 뉴트리언트 모두 감소된 결과를 나타났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했던 부분은 나이트레이트의 감소가 더 컸기 때문에 뉴트리언트의 리미테이션, 즉 이제 성장을 제한하는 뉴트리언트가 바뀔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뉴트리언트 리미테이션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생물체가 있을 때 그들의 생물체가 뉴트리언트의 결핍으로 인해서 성장이 제한되는 것을 말하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필수적인 뉴트리언트의 공급이 이루어졌을 때 성장이 촉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이 이제 뉴트리언트 리미테이션이 잘 모사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바이오매스, 물을 바이오매스라고 했을 때 나이트로젠처럼 이렇게 미니멈한 밸류를 가지고 있는 뉴트리언트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올라간다면, 상대적으로 부족한 나이트로젠이 올라간다면 그만큼의 성장이 촉진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뉴트리언트 리미테이션의 공간적인 분포를 두 시기간에 그려보면, 여기 클라이마톨리즈 시기 북대서양 대부분의 지역에서 실리케이트 도미넌트한 뉴트리언트의 리미테이션이 나타나고, CO2를 다시 낮췄을 때는 반면 실리케이트 도미넌트한 지역이 이제 많이 감소를 한 만큼 나이트로젠, 이제 NA에서 성장이 좌우되는 환경으로 바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뉴트리언트 리미테이션이 언제 바뀌고 왜 바뀌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먼저 왼쪽 위 수식은 CSM2 지구 시스템 모형의 생지화학 모델에서 뉴트리언트 리미테이션이 모의되고 있는 수식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뉴트리언트 농도와 어떤 그 관측값들을 기반으로 한 이제 하이퍼 세츄레이션 코에피션트, 이제 콘스턴트를 이용을 해서 여러 뉴트리언트 리미테이션 베리어블이 나타나게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최소가 되는 값이 리미테이션 팩터로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어떤 소스와 싱크텀이 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두 번의 리미테이션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초기에는 앞선 선행 연구에서도 많이 나왔듯이 실리케이트한 도미넌트한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그러한 지역에서 나이트레이트 N 리미테이션 환경으로 바뀌고 다시 실리케이트 리미테이션 도미넌트한 지역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를 불러오는 메커니즘이 무엇일까를 확인해 봤을 때, 북대서양 지역 특성상 이제 A막의 스트렝스와 상당히 관련이 높은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먼저 A막은 CO2가 증가되고 감소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이트레이트와 실리케이트 같은 경우는 섭취되는 어떤 소스가 다른데요. 실리케이트 같은 경우는 다이아톰에 의해서만 섭취가 되고, 반면 나이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섭취되는 요소가 이제 두 가지 모두에게서 섭취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가 A막이 어느 정도 약화됐을 때 A막의 약화에 의한 뉴트리언트 공급이 둘 다 줄어드는 반면 나이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섭취되는 소스가 더 많기 때문에 섭취되는 양이 더 증가를 해서 결과적으로 나이트레이트의 감소가 더 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케이트보다 나이트레이트의 감소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서 나이트레이트 리미테이션으로 바뀌게 되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결과는 이제 A막이 회복되면서 다시 나이트레이트 리미테이션으로 실리케이트 리미테이션으로 다시 바뀌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식물성 플랑크톤 분집의 비가역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하게 가져올 수 있는 임플리케이션은 바로 이제 해양의 생물학적 펌프의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POC 플럭스, 즉 해양이 생물 활동으로 인해서 해양 심층으로 격리시키는 CO2의 카본 플럭스를 확인해 보면, 글로벌한 POC 플럭스는 크게 비가역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반면
북대서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비가역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 시기에는 글로벌 대비 북대서양 지역이 주된 소스로서 굉장히 한 2배, 1.5배 이상 주된 소스로서 작용을 하던 해양이 다시 CO2를 다시 낮췄을 때는 글로벌 대비 훨씬 이제 현저하게 낮아진 CO2 플럭스 이제 생물학적인 펌프 역할을 하는 환경으로 바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 CO2를 다시 증가시켰다가 되돌렸을 때 해양의 더 장기적인 메모리에 의해서 이러한 해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격리시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이러한 AMAC이라는 물리적인 어떤 변수들의 비가역적인 변화가 물리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결국 생물학적 어떤 생지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서 이런 물리, 생물, 생지화학 과정들이 유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요약입니다. 이제 북대서양에 나타나는 식물성 플랑크톤 분집의 큰 비가역적 변화를 확인했고, 그러한 변화는 나이트레이트 혹은 실리케이트 뉴트리언트의 감소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과정에서 뉴트리언트 리미테이션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이러한 메커니즘을 유발하는 것은 AMAC 스트렝스와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집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CO2를 다시 흡수할 수 있는 해양의 능력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항상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항상 궁금한 건데, 이게 이제 기본적 모델 결과나 네. 뭐 관측으로나 뭐 혹은 뭐 이렇게 좀 다른 방법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제가 CSF2 지구시스템 모형 앙상블 4개만을 이용을 하긴 했는데, 그거 말고 CDR립에서 제공된 어떤 다이아톰이나 뭐 스몰 파이터 플랑크톤도 이제 피코, 나노 등등으로 굉장히 상세하게 나눠져 있는 변수들을 제공하는 모형이 한 2-3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형들로 확인을 봤을 때도 북대서양에서 이제 AMAC의 스트렝스에 따라서 굉장히 소형화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됐고, 최근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출판된 논문이 있었는데, 그 논문에서 북대서양 약간 아래 버뮤다 지역 근처에서 관측 데이터를 통해서 최근 인시추 데이터들을 누적으로 해서 봤을 때 어떤 소형 식물성 플랑크톤의 농도가 증가하는 추세들이 보였다라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질문인데 그 관측의 실리케이트 나이트레이트 레이시오랑 CSM2 모델의 그 레이시오가 비슷한지가 궁금하고요. 혹시 아지 플랑크톤 그 다이아톰이 줄었기 때문에 마블의 동물 플랑크톤도 바이오매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생물량도 비가역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실리케이트 리미테이션 여기서는 변수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변수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그 관측 월드오션 아틀라스를 이용을 해서 북대서양 평균된 실리케이트 투 N 레이시오를 이용을 해서 그 레이시오 비율을 여기에 대입을 해서 농도를 계산을 해서 그 리미테이션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를 봤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 10년 안팎으로 비슷했고요. 그리고 그 주플랑크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모델에서 추출되는 변수 중에 주플랑크톤의 컨센트레이션은 없었고 주플랑크톤 칼본이라는 변수가 있었는데, 그 변수, 그 주플랑크톤의 변화를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그때 간단하게 봤을 때는 이제 결국 다이아톰이 많이 감소를 함에 따라서 주플랑크톤 입장에서는 걔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농도가 같이 줄어드는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